일단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소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자라는 건 기본적인 입자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소라는 건 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원자라는 건 입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있는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알아봤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껍질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족의 개념은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억이 우리가 금속과 중금속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비금속까지 이 모든 것들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금속보다는 금속과 비금속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비금속을 가릴 수 있는 이 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수소는 다음과 같이 왼쪽 위에 위치하지만 얘는 비금속 쪽으로 당겨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 아래쪽에는 금속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비금속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봤냐? 원자과 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와 주기율표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일주기 일족 원소인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금속 원소에 있는 쪽에 있다라는 걸 하나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끝에 배치된 원소일수록 반응성이 대체로 큰데 18쪽 원소는 제외한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뭘 봐야 돼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자과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개념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다라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1쪽, 2쪽, 13, 14, 15, 16, 17쪽까지는 그대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숫자인 1, 2, 3, 4, 5, 6, 7로 동일했지만 18쪽의 경우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곽 전자수는 달랐죠. 최외곽 전자수 같은 경우에는 헬륨만 2개, 나머지는 8개였다면 얘네가 원자과 전자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금속과 비금속을 보게 되면은 실온 상태에서 금속은 고체, 비금속은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근데 둘 다 예외적으로 수은과 브로민이 액체입니다. 따라서 선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 액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선지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금속의 경우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1개에서부터 3개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왜요? 8개를 최외곽에 채우게 되는 우리가 옥텐룰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옥텐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최외곽의 전자를 채워 넣는 건 여기에서 너무 비효율성이죠. 효율성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1개에서 3개를 그냥 버리고 최외곽의 전자수를 맞춰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금속 같은 경우에 최외곽의 전자수가 5개부터 7개 사이, 그리고 사실은 8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비활성 기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를 빼고 5개부터 한 7개 정도가 된다면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기 쉽죠. 왜요? 전자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금속의 경우에는 특유의 광택이 존재합니다. 은색이 제일 많기는 한데 금이나 동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광택이 없습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 당연히 좋고 얘는 작습니다.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있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뽑힘성이나 표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주 나오게 되는 원소의 이용예죠. 그래서 구리는 전성 같은데, 금은 귀금속이나 반도체, 알루미늄은 접시로, 질소는 포장 충전재로, 산소는 호흡에 사용이 되겠죠. 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성냥이 나오는데 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죠? 금속 원소 전류가 잘 흐르죠. 맞는 선지네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봤지만 고체나 기체 상태다.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해야겠죠. 금속 원소는 주로 기체 상태와 고체가 아니라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2번 그림은 원소의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A는 1쪽에 1쪽이니까 이거 뭐 수소 말하는 거겠고, B 같은 경우에는 18쪽이기 때문에 이거 헬륨입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특징은 뭐냐면 수소만 꼭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갈라서 이쪽은 금속, 얘는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는 비금속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와 D는 금속이냐? 당연히 아니죠. B는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 단원자라는 거는 한 개의 원자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개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게 누구예요? 18쪽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안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C와 E의 화학적 성질, 얘는 같은 족이죠. 같은 족 안에서는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D와 E의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봅니다. 원자가 전자수에는 1개,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7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F는 전선에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F 같은 경우에 지금 누굴 말하냐면 칼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전선에 이용되는 건 우리가 구리였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3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금속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당연히 맞는 선지죠. 원자가 전자를 잃기 쉬울수록 금속성이 크다. 네, 당연히 이건 맞는 말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거는 개수 자체가 매우 적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전자를 잘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속 원소의 특징이겠죠. 따라서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4번 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잃기 쉽고 당연히 양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맞는 선지. 비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얻기 쉽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4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왜요? 원자가 전자수 때문이라는 거죠.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니까 18쪽이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1이니까 이거 1쪽 1쪽이야. 5개니까 15쪽이네. 7개니까 17쪽이네. 전자 껍질수가 나와 있네요. 이게 의미하는 건 주기다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전자 껍질수는 주기의 개념이구나. 원자가 전자수가 나오면 최외각에 있는 전자의 숫자와 화학 결합을 할 때 사용되는 전자라는 개념을 같이 넣고 꼭 생각을 하자. 특별히 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포커스를 좀 맞춥시다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A와 T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당연히 다르죠. 왜요? 원자가 전자수가 다르거든요. A와 C는 1대1의 개수비로 공유결합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A는 원자가 전자수가 1인데 전자 껍질수가 3이니까 이거 금속입니다. 근데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B하고 C 그러면 얘네들은 1대3의 개수비로 이용결합하냐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죽이니까 비금속이 맞죠? 그리고 2죽이니까 얘도 비금속이네요. 비금속이 결합돼요. 그건 우리 공결합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이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쵸? 얘는 전자 배치를 안정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잘못 본 게 하나 있네요. A랑 D였네. A랑 D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3, 4 둘 다 금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따라서 기억과 이율산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A에서 D는 각각 주기율표의 빗줄 친 부분 중에 하나이다. A와 C는 최외각의 전자수가 같은 족이다. C와 D는 전자껍질 수가 같은 죽이다가 나오네요. 그러면 걸리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공통 분모가,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고 A가 되고 D가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자동으로 얘는 B가 된다라는 거죠. 금속 원소는 한 가지인가? 그쵸?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 가지가 맞는 거고, 전자껍질 수는 B가 가장 많이야라고 했는데 C하고 D가 더 많기 때문에 틀린 선지. C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은 네, 맞는 말이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또 나왔던 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비교 문항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1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17쪽은 할로젠 원소인데 1쪽 원소 중에 수소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2주기에 리튬부터 시작하는 거고 2주기에 플로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최외각의 전자는 각각 하나씩인 알칼리,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최외각의 전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7개, 여기도 7개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리적인 특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건 금속이 가지는 당연한 특징이었고 얘도 금속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세 번째 거에 지금 보시면은 밀도가 매우 작다. 그래서 물 위에 뜬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실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는 단어가 잘 나올 거니까 이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색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태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체, 액체, 고체예요. 왜요? 여기는 다 고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액고가 다 있어요. 물어보기가 참 좋죠. 그래서 선지상에서 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적 성질에서는 우리가 이 물과 반응하고 산소와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물하고 반응하는 화학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OH가 나옵니다. 즉 염기성을 띈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염기성. 우리가 염기성이라는 건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지시약과 관련지어서 색변화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색변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씨를 가져다 대면 펑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터지게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고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아까 전에 위에서 보면은 은백색을 띈다라고 했는데 산소와 반응하면 이게 검정색으로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관련되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칼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반응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은 지금 보니까 물하고 산소하고 너무나 반응성이 좋아요. 따라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같은 거에 넣어서 보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녹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금속하고는 반응을 잘하고요. 특별히 수소하고 반응을 잘해요. 근데 이 수소와 반응을 하고 나서 이 할로젠이나 수소가 되면 얘네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물에 잘 녹는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산성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염기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선 뭐예요? 산성이네요. 지시약에 대한 색변화가 당연히 다르겠죠. 물어보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올수록이에요. 같은 족이니까. 여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좋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얘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예를 좀 기억하셔야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터널 조명이나 리튬은 전지나 칼륨은 비료, 플루오린은 다음과 같이 치약, 염소는 표백제,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약 같은 걸로 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죠. OH- 때문에 붉은색의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다. 다음과 같이 잘라서 떴대요. 그러고 났더니 물 위에 떴대. 아, 밀도가 작네. 그죠? 격렬하게 반응했대. 그러면 리튬하고 칼륨도 물어볼 수 있는데 나트륨은 중간 성질이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주고 페노탈레인이 있었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화됐네. 염기성이 됐구나.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7번 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했어요. A, B, C가 있는데 A, B, C 조각을 각각 넣었대요. A는 천천히 빠르게 격렬하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반응성이 훨씬 더 커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겠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기체를 모아서 댔더니 펑소리 수소기체 확인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지시약을 넣었을 때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죠. 여기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물속에서 수산화 이온이 나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칼로 잘랐대요. 무르다. 칼로 자를 정도로 무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비커에다가 넣었더니 색 변화를 관찰할 때요. 단면에. 그러면 은백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했겠죠.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거 붉은색으로 변했겠네. 뭐 때문에? OH- 때문에. 물하고 당연히 반응을 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9번 보니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A를 보니까 휴대전화의 배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휴대전화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면 당연히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소독제이기 때문에 염소와 관련이 있는 거고 터널에는 조명이니까 이거 나트륨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냐라고 하였는데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네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됐으니까 이온 결합을 받는 거고 B는 17쪽 원소인 할로젠이 맞고요. 양성자 수를 물어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3주기에 1쪽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2주기에 1쪽이죠. 얘는 3주기에 17쪽이요. 그러니까 B가 제일 많아야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선지가 맞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가와 다. 전자 껍질수는 같냐? 근데 이게 소독량이고 표백제니까 이거 염소죠. 휴대전화 전지네요. 리튬이죠. 치약이니까 플로우린입니다. 따라서 가와 다라고 했는데 가는 3주기, 다는 2주기니까 당연히 껍질수가 다른 거고요. 나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이거 알칼리죠? 그러니까 한 개가 되는 게 맞겠고 나와 다 원자 사이에는 이온 결합 당연히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배웠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주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는 거고 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최각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로 가는데 헬륨만 2개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단 헬륨은 2개다. 근데 원자과 전자수로 놓고 봤을 때는 이 18쪽이 더 이상 결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화학 결합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플러스 11이라고 대놓고 좋네. 이거 나트륨이네. 초회각의 전자가 1개 있네요. 이거 껍질이 3개요. 이거 3주기에 1쪽이구나. 그리고 얘는 양성자수는 11개구나. 양성자수는 17개래요. 근데 보니까 3주기네요. 그리고 초회각의 전자수를 보니까 이거 7개네. 17쪽이구나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초회각의 전자 하나를 잃는 게 편하니까 양용이 되기 쉬운 거고
B에 안정한 이유는 얘가 17조니까 최외곽이 전자를 하나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B-가 되는 게 맞는 거고, A와 B가 결합할 때 전자는 A에 있던 게 B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면 되는 거고, A를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최외곽이 2개네요. 그러면 얘는 2족이겠네. 근데 껍질은 3개예요. 그러면 이건 3주기에 2족이 되는 거고, B는 지금 보니까 이건 껍질 2개네요. 2주기에 최외곽의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됐다요. 이거 16쪽이구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A는 전자 6개로, 어떻게 6개를 얻어요? 2개를 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격선 틀린 말. B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 있죠. A와 B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 이거 2개는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바깥에 8개가 되는 거죠. 얘는 2개를 더 얻는다며. 그러면 가장 바깥에는 8개가 됐네요. 똑같겠네. 따라서 5번이 된다라고 가주면 되는 거고, W, X, Y, Z가 있는데 얘는 2주기죠. 얘도 2주기죠. 얘도 2주기고 얘는 3주기네요. 최외곽의 전자는 하나네 1족이죠. 최외곽의 전자 2개네 2족이죠. 최외곽의 전자는 세보니까 8개네요. 18족이네요. 최외곽의 전자 2개네요. 2족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W, X, Y는 같은 족이냐가 아니라 같은 주기냐라고 했어야겠지.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W, X, Y, Z 중에서 비금속 원소 물어보네요. 얘는 금속이죠. 얘도 금속이죠. 얘는 비금속이고요. 얘는 금속이네요. 따라서 맞는 선지겠죠. X와 Z는 2족에 해당하므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냐? 네, 2주기 때문에 3주기 2족이기 때문에 둘 다 금속이에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가 나오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봅시다. 비활성 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는 결합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전자가 잃거나 얻지 않아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다. 세이프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돼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개 한 개씩 결합하는 게 아니라 매우 다대다로 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얘네들을 써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몇 대 몇의 비율비인가만 딱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돼서 얘네들은 전자 쌍을 공유하는 거고요. 얘는 전자 자체를 잃고 얻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잘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A, B는 전자 얘는 2개 어렵네. 얘는 2개를 얻었네. 이거 할 수 있고요. BC2니까 여기는 공유하는 게 한 쌍 한 쌍씩 있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B는 같은 주기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2개 잃었으니까 원래는 전자 껍질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기였을 거고요. 얘는 2주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 원자 번호는 지금 보니까 A는 3주기에 2족이 되는 거고 B는 2주기에 16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C를 보니까 C는 이 전자 하나는 자기 건데 남의 거니까 나머지 숫자를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니까 이거 17족이죠. 근데 껍질은 2개예요. 이거 2주기네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겠네. A가 제일 짱인 거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에 많죠. 얘는 17족, 16족이니까 A, C, B 순서니까 니은선지 틀린 말. A, B하고 B, C2하고 모든 구성 입자는 2주기의 18쪽과 같은 모양이 다들 되었으니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5번에 보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B2니까 딱 한 쌍만 다음과 같이 공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B는 플루오닌이었고요. A는 나트륨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B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겠죠. 따라서 기억선지 틀린 말. A, B가 액체 상태가 된다. 우리 이온 결합이 이제 특징인데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온이기 때문에 정유존속성 당연히 존재합니다. A, B는 B2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고 고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은 고온 결합에 비해서 얘네들은 고체 상태가 되지만 대부분이 이제 기체나 액체가 되거든요. 따라서 맞다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